이번 강좌에서는 수행평가를 통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크로 활용의 첫 강좌, 이것만은 꼭 알아두기에서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변수, 조건문, 반복문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3가지를 모두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통계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번 강좌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면 학교의 어떠한 업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루는 매크로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 하단에 쌤매 아이콘,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쌤매 아이콘을 클릭 후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동영상 탭을 클릭하여 이번 강좌에서 안내하는 영상들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자료는 다음 사이트 엑셀 강좌 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통계 처리하는 방법 및 순서는 개발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과정 한 과정 매크로를 작성해보고 마지막에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매크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평가 항목별 점수의 오류 찾기, 두 번째는 학생별 점수의 총점 및 평균 구하기, 세 번째는 학생별 성취도 구하기, 네 번째는 항목별 점수의 총점 및 평균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행평가의 항목별 점수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시트에 있는 수행평가 점수 기준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일람표의 각 항목별 점수와 셀에 입력되어 있는 점수 기준표의 점수를 비교하여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에 있는 기준 점수를 변수에 저장하여 항목별 점수와 변수의 값을 비교하여 오류를 찾아내면 처리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변수와 셀의 처리 속도는 매크로 기본 변수와 셀의 처리 속도 비교를 참조 바랍니다. 그러면 수행평가의 점수 기준을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좌측과 같이 n.11, n.12, n.21, n.22, n.31, n.32 이와 같이 6개의 변수를 선언한 후에 각각의 변수에 수행 1의 최저점수, 최고점수, 수행 2의 최저점수, 최고점수, 수행 3의 최저점수, 최고점수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준점수를 변수에 저장할 때 기준점수가 현재 작업 시트가 아닌 기초자료 시트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참조할 시트명을 반드시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참조할 시트명 대신에 인덱스 번호를 입력해 주어도 됩니다. 기초자료 시트가 첫 번째 시트이기 때문에 시스 1이라고 입력을 해 주어도 됩니다. 다른 시트의 자료 참조 방법은 매크로 기본, 객체 및 자료의 참조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우측과 같이 n점이라는 하나의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이 배열 변수에 6개의 성적을 저장하는 방법이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배열의 사용법은 매크로 기본, 배열이란을 참조 바랍니다. 특히 항목이 많아질수록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또 저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반복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i가 1에서 3까지. 자, 그럼 i가 1일 경우 n.1,1은 자, i가 1이기 때문에 1에서 1을 빼면 0입니다. 0 곱하기 2는 0 플러스 1. 자, 그러면 요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기초 자료 시트에 8,1 셀에 있는 값은 n.1,1에 저장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과 같아지겠죠. i가 1이기 때문에 n.1,2는 기초 자료 시트에 8, 요 부분이 0이었습니다. 자, 0 플러스 2 하면 2가 되겠죠. 기초 자료 시트에 8,2 셀의 값은
n점 1,2에 저장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과 같아지겠습니다. i가 2가 되면 2,1은 자 여기 한번 계산해 볼까요? 2-1은 1, 1 곱하기 2는 2, 2에다 2를 더하면 3, 8,3이네요. 기초자료 시트에 8,3 셀의 값은 n점 2,1에 저장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과 같아지겠습니다. n점 2,2의 값은 자, 이 부분에 i가 2이기 때문에 2에서 1을 빼면 1, 1 곱하기 2 하면 2, 2에다 2를 더하면 4, 8,4가 되겠네요. 기초자료 시트에 8,4 셀의 값은 n점 2,2에 저장될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i가 3이 되는 경우에는 3,1에는 셀 8,5의 값이 저장될 겁니다. n점 3,2에는 8,6 셀의 값이 저장될 거고요.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에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코딩의 양을 줄인다는 얘기는 또 코딩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행평가 오류 점수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NEND는 마지막 행의 행좌표인데요. 자, 이 부분 대문자 A 이 부분을 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열의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행의 행좌표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좌측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A열의 마지막 행은 31행이 됩니다. B열의 마지막 행 역시 31행이 되고요. C열의 마지막 행 역시 31입니다. D열의 마지막 행은 33이 됩니다. E열의 마지막 행은 31입니다. 2열에 이 학생의 점수가 없다면 마지막 행은 30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행의 행좌표를 구할 때 어떤 열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건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학번, 학년 반 번호를 가지고 마지막 행을 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의 마지막에는 총점 평균이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D열을 가지고 마지막 행을 확인하는 방법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수를 가지고 마지막 행을 확인하는 방법도 점수가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년 반 번호 열 중에서 마지막 행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열을 가지고 마지막 행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은 A열의 마지막 행의 행좌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1이 될 겁니다. i는 4에서 31행까지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하게 될 텐데요. 4열의 값이 비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4열의 값이 그러면 비어있다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4열에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학생, 골번 학생이죠. 골번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 처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열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 즉 학생의 이름이 있는 경우만 이러한 작업을 할 겁니다. n점 1,1은 수행일의 최저 점수입니다. n점 1,2는 수행일의 최고 점수고요. i,5 셀의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2열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성적이 최저 점수보다 작거나 또는 수행평가 성적이 최고 성적보다 클 경우에는 이건 점수 오류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점수 셀의 색상을 RGB 25500 RGB인데요. R이 255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처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i,6 6열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행 2가 되겠습니다. 수행 2의 성적이 수행 2의 최저 점수보다 작거나 또는 수행 2의 성적이 수행 2 최고 성적보다 클 경우 역시 오류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수행 2의 성적, 6열에 있는 성적의 색상을 빨강색으로 처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i, 7, 7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열에는 수행 3의 성적이 들어 있습니다. 수행 3의 성적이 n점 3,1, 수행 3의 최저 점수죠. 최저 점수보다 작거나 또는 수행 3의 성적이 최고 성적보다 클 경우, 이 경우는 점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행 3의 그 성적 부분을 빨강색으로 처리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수행 1, 수행 2, 수행 3의 점수 오류가 있는 부분은 모두 빨간색 셀로 처리해 줄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오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건문 사용법은 매크로 기본 조건문을 참조 바랍니다. 이제는 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학생 개인별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변수 nrtot는 학생 개인의 총점을 저장할 변수입니다. j는 5에서 7까지, 수행 1에서 수행 3까지, 즉 5열에서 7열까지 다음 작업을 할 것입니다. i가 4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가 4이고 j가 5라면 만약에 4,5 셀의 값이 비어 있으면 4,5 셀의 색상을 RGB, B가 255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줄 겁니다. 좌측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8행의 이호동 학생의 수행 2의 성적이 비어 있는데요.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가끔 누락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락된 학생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파란색 셀로 표시해 줄 겁니다. nrtot는 nrtot 플러스 셀 i, j, i가 4이고 j가 5이기 때문에 4,5 셀의 값 10입니다. nrtot는 0인데 0에다가 10을 더해서 nrtot는 10이 됩니다. 다시 j가 6이 되면 셀 i, j는 4,6이 되겠죠. 4,6 셀의 값은 15입니다. 현재 nrtot가 10인데 여기에 15를 더하기 때문에 nrtot는 25가 됩니다. 다시 j가 7이 될 경우에는 셀 4,7, 4,7의 값은 25입니다. 현재 nrtot가 25인데 다시 25를 더하기 때문에 nrtot는 50이 됩니다. 셀 4,8에는 nrtot 4번행 학생의 총점이 입력됩니다. 4,9 셀에는 총점을 3으로 나눈 값, 평균이 입력됩니다. 4행에서 마지막 행까지 총점을 계산하고 또 평균을 계산해서 8열 총점란에는 총점을 기록해주고 9열 평균란에는 평균을 기록해 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한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한 후에는 다시 nrtot, 이 총점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학생별 성취도를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매크로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셀의 성취도 기준을 배열 변수 n성에 저장하겠습니다. for i는 1에서 5까지, 지금 성취도 등급이 5개의 등급입니다. 5개의 등급이기 때문에 1에서 5까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i가 1인 경우 n성 1,1은 i가 1이기 때문에 1에서 1을 빼면 0, 0 곱하기 2는 0, 플러스 1하면 1, 13,1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시트에 13,1 셀의 값을 n성 1,1에 저장합니다. 13,1의 값은 20입니다. 20. 2등급의 최저 점수가 되겠습니다. n성 1,2에는 i가 1이기 때문에 1에서 1을 빼면 0, 0 곱하기 2는 0, 플러스 2하면 2가 됩니다. 13,2가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시트에 13,2 셀의 값을 n성 1,2에 저장합니다. 13,2의 값은 2등급의 최고 성적입니다. i가 5인 경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가 5이면 n성 5,1은 i가 5이기 때문에 5에서 2를 빼보면 4입니다. 4 곱하기 2는 8, 8 플러스 2라면 9가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시트에 13,9의 값을 n성 5,1에 저장할 겁니다. 13,9의 값은 A등급의 최저성적 44입니다. n성 5,2는 i가 5이기 때문에 5에서 2를 빼보면 4, 4 곱하기 2는 8, 8 플러스 2는 10. 기초자료 시트에 13,10에 있는 셀의 값을 n성 5,2에 저장합니다. 13,10의 값은 A등급의 최고 성적입니다. 50이 저장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등급에서 A등급까지 배열 변수 n성의 두 번째 인수가 1인 경우에는 성취도에 최저 성적을 입력하고 두 번째 인수가 2인 경우에는 성취도 등급의 최고 성적을 입력합니다. NEND는 마지막 행의 행좌표입니다. i는 4행에서 마지막 행까지 이러한 작업을 반복할 텐데요. NRTOT에는 각 학생의 총점을 저장할 겁니다. 총점이 n성 1,1, 2등급의 최저 성적입니다. n성 1,2, 2등급의 최고 성적입니다. 2등급의 최저 성적에서부터 2등급의 최고 성적까지 해당된다면 성취도를 10열에 2라고 입력해 줄 겁니다. 만약에 n성 2,1 D등급의 최저 성적입니다. n성 2,2 D등급의 최고 성적입니다. D등급의 최저 성적에서 D등급의 최고 성적에 해당된다면 10열에 D라고 입력할 겁니다. 만약에 총점이 C등급의 최저 성적에서 C등급의 최고 성적 사이에 있으면 10열에 C라고 입력해 줄 겁니다. 총점이 B등급의 최저 성적에서 B등급의 최고 성적 사이에 있게 되면 10열에 B라고 입력할 겁니다. 총점이 A등급의 최저 성적에서 A등급의 최고 성적 사이에 있게 되면 10열에 A라고 입력할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4행에서 마지막 행까지 성취도를 구하게 됩니다. 1학년은 수행평가의 성취도를 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 입력 방법은 매크로 심화,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목별로 총점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는 부분입니다. 배열 변수 NCOT I,1 두 번째 인수가 1인 경우에는 각 항목에 총점을 저장할 겁니다. NCOT I,2 두 번째 인수가 2인 경우에는 각 항목별 인원을 저장할 겁니다. 수행 성적이 5열에서부터 7열까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i는 5에서 7까지 총점과 인원을 구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i가 5인 경우 5,1은 0, 5,2는 0, 5,1이 0이라는 의미는 수행 1의 성적이 0이라는 겁니다. NCOT 5,2가 0이라는 의미는 수행 1의 인원이 0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총점과 인원을 0으로 초기해 줘야 되겠죠. i가 6인 경우 NCOT 6,1은 0, NCOT 6,2는 0. 이 부분인데요. NCOT 6,1이 0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 수행2의 총점을 0으로 초기화한 겁니다. 수행2의 총 인원을 0으로 초기화한 겁니다. i가 7인 경우 NCOT 7,1은 0, NCOT 7,2는 0. 바로 이와 같이 되는데요. NCOT 7,1이 0이라는 얘기는
수행 3의 총점을 0으로 초기화한 겁니다. NCOT 7,2가 0이라는 의미는 수행 3의 총 인원을 0으로 초기화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각 항목의 총점을 0으로 초기화하고 인원을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각각의 성적들을 더해주게 될 텐데요. 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5열부터 7열까지, 즉 수행 1에서 수행 3까지의 총점과 인원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복 반복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걸로 생각되는데요. 잘 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i가 4일 경우, i가 4이고 j가 5일 경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COT j,1은 NCOT 5,1 이렇게 되겠죠. NCOT 5,1은 NCOT 5,1에다가 셀 4,5를 더해주면 됩니다. NCOT 5,1이 지금 0입니다. 0. 0에다가 셀 4,5. 4,5의 값 잠깐 보겠습니다. 4,5의 값이 10입니다. 10. 0에다가 10을 더하기 때문에 NCOT 5,1의 값은 10이 됩니다. NCOT J,2, 5,2가 되겠죠. NCOT 5,2는 NCOT 5,2에다 1을 더합니다. NCOT 5,2가 0이기 때문에 0에다 1을 더하면 1이 되겠죠. NCOT 5,2는 1이 됩니다. J가 6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COT 6,1은 NCOT 6,1에 셀 4,6을 더합니다. 셀 4,6의 값은 15입니다. NCOT 6,1의 값이 0인데 0에다 15를 더하기 때문에 NCOT 6,1의 값은 15가 됩니다. NCOT 6,2의 값은 NCOT 6,2에다 1을 더하는데요. NCOT 6,2가 0입니다. 0에 1을 더하기 때문에 NCOT 6,2는 1이 될 겁니다. J가 7일 경우 NCOT 7,1은 NCOT 7,1에 셀 4,7의 값을 더해주게 되는데요. NCOT 7,1이 0입니다. 0에다가 NCOT 4,7의 값이 25입니다. 25를 더하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NCOT 7,1의 값은 25가 됩니다. NCOT 7,2는 NCOT 7,2에다가 2를 더하는데요. NCOT 7,2가 0입니다. 0에다 2를 더하기 때문에 NCOT 7,2는 1이 됩니다. i가 5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가 5이면 NCOT 5,1은 NCOT 5,1에 셀 5,5를 대입하게 됩니다. 셀 5,5에 5가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COT 5,1의 값이 10인데요. 10에다 5를 더하기 때문에 NCOT 5,1에는 15가 저장될 겁니다. NCOT 5,2는 NCOT 5,2에다 1을 더합니다. NCOT 5,2가 현재 1이기 때문에 1에 1을 더해서 NCOT 5,2에는 2가 저장될 겁니다. J가 6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COT 6,1은 NCOT 6,1에 셀 5,6을 더하게 되는데요. NCOT 6,1이 15입니다. 15에 셀 5,6의 값이 4입니다. 4를 더해서 NCOT 6,1에는 19가 저장될 겁니다. NCOT 6,2는 NCOT 6,2 플러스 1, NCOT 6,2가 1입니다. 1에 1을 더하기 때문에 NCOT 6,2는 2가 될 겁니다. J가 7인 경우 NCOT 7,1은 NCOT 7,1에다가 셀 5,7을 더하게 되는데요. NCOT 7,1의 값이 25입니다. 여기에 5,7,
셀 5,7의 값이 24입니다. 25에 24를 더했기 때문에 NCOT 7,1에는 49가 저장될 겁니다. NCOT 7,2는 NCOT 7,2에다 2를 더하게 되는데요. NCOT 7,2가 1입니다. 이 1에 다시 2를 더해서 NCOT 7,2는 2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마지막 행까지 각 항목별로 총점을 구하고 각 항목별로 인원수를 구합니다. 중복 반복문 사용법은 매크로 기본 중복 반복문을 참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행평가 각 항목의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i가 5인 경우 32,5, 32,5 수행 1의 총점이 되겠습니다. 수행 1의 총점은 NCOT 5,1 이 배열 변수의 값이 입력됩니다. 셀 33,5 33,5 수행 1의 평균입니다. 수행 1의 평균란에는 NCOT 5,1 수행 1의 총점입니다. NCOT 5,2 수행 1의 총 인원입니다. 수행 1의 총점을 수행 1의 총 인원으로 나눈 평균이 33,5셀에 입력됩니다. i가 6인 경우 셀 32,6 이곳에는 수행 2의 총점이 입력됩니다. 셀 33,6 이곳에는 수행 2의 평균이 입력됩니다. i가 7인 경우 셀 32,7 이곳에는 NCOT 7,1 수행 3의 총점이 입력됩니다. 셀 33,7 이곳에는 수행 3의 평균이 입력됩니다. 셀 32,8 이곳에는 셀 32,5 수행 1의 총점, 셀 32,6 수행 2의 총점, 셀 32,7 수행 3의 총점에 합이 입력됩니다. 셀 33,9 이곳에는 셀 33,5 수행 1의 평균, 셀 33,6 수행 2의 평균, 셀 33,7 수행 3의 평균 세 항목의 평균을 합하여 3으로 나눈 반 전체의 평균이 입력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한 매크로를 하나로 통합한 매크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항목의 총점과 인원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 항목의 기준 점수를 배열에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취도 5단계 등급의 최저 성적과 최고 성적을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총점 평균 성취도를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각 항목의 총점 평균 또는 학급의 총점 평균을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류 검사했던 부분들의 색상을 전부 초기화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수행 각 항목의 오류 점수들을 확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 항목의 총점과 인원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 항목의 총점과 평균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 전체의 총점과 평균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매크로가 연결된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부분은 점수가 오류가 있는 부분이죠. 파란색 부분은 수행 채점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각 학생의 총점 평균을 계산해 줬고요. 성취도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골번 학생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별로 총점이 구해져 있고 각 항목별로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학급에 총점이 입력되어 있고요. 이 학급에 평균이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기초자료 시트에서 반 시트 만들기와 반 시트 지우기 매크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 시트 만들기 매크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변수 n 반수에는 3,2 셀의 값을 저장할 겁니다. 3,2에는 반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반수가 3입니다. 자, 그래서 n 반수는 3이 되겠습니다. 만약 시트의 총 개수가 2보다 크면 지금 현재 시트가 기초자료 시트와 원본 시트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개보다 크면 이 뒤에 반 시트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 시트가 있기 때문에 반 시트를 지우라는 그런 안내를 해주고 매크로를 종료할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음 단계로 와서 i는 1에서 n 반수만큼 1에서 3까지 원본 시트를 복사해서 원본 시트 뒤에다가 3개의 시트를 삽입할 겁니다. 3개의 시트를 삽입한 후 3개의 시트명을 바꾸어주고 셀 1,1에는 수행평가 제목을 적어주고 셀 2,3에는 반을 적어주고 셀 2,10에는 담당 교사명을 적어줄 겁니다. i가 3인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가 3이면 303에서 2를 빼면 301이 됩니다. 숫자 301을 str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로 바꾸어 줍니다. 문자로 바꾸면 문자 제일 앞에 공백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공백을 지우기 위해서 트림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면 문자 301이 됩니다. C반 네임에는 문자 302를 저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트 3번, 세 번째 시트의 이름을 301로 변경할 겁니다. 1,1 셀에는 시트 1의 1,2 셀의 값, 시트 1의 1,2의 셀의 값이 국어입니다. 국어. 그러면 국어과 수행평가, 이렇게 수행평가 제목이 입력될 겁니다. 2,3 셀에는 i가 3인데요. 3에서 2를 빼면 1, 일반이 입력될 겁니다. 2,10 셀에는 2,2 셀의 값, 교사명이죠. 교사명, 박사부가 입력될 겁니다. 이와 같이 3번 시트에서 마지막 시트까지 시트명을 바꾸어주고 수행평가명을 적어주고 반을 적어주고 담당교사명을 적어줄 겁니다. 다음으로 반 시트 지우기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n 반수에는 총 시트 수를 저장할 겁니다. 그러면 총 시트 수가 2보다 크다면, 총 시트 수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뒤쪽에 반 시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총 시트에서 세 번째 시트까지, 자, 이 밑에 여기에 여러 개의 시트가 있을 텐데요. 마지막 시트에서부터 세 번째 시트까지 일씩 감소하면서 그 시트들을 삭제해 줄 겁니다. 그러면 반 시트들은 모두 지워지고 기초 자료와 원본 시트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크로가 연결된 버튼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 시트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 시트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301, 302, 303 3개 반의 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301, 302, 303 이 반 시트명을 선생님이 지도하는 반으로 바꾸어 주시고 학번과 이름 이것도 먼저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성적을 입력하고 통계 계산 버튼을 누르면 반 학생들의 통계를 계산해 줄 겁니다. 다음으로 반 시트 지우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반 시트들이 모두 지워집니다. 시트의 삽입 및 삭제 방법은 매크로 기본 워크시트의 삽입, 삭제, 수정 등을 참조 바랍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매크로 기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참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수행평가를 통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이 유튜브 영상 하단에 쌤매 아이콘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쌤매 아이콘을 클릭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동영상 탭을 클릭하여 이번 강좌에서 안내한 영상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자료는 다음 사이트
엑셀 강좌 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